피해게임 시즌3 6화 7화 부분에 대한 리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팀 대결에서의 그 마지막 라운드 빠니보틀, 김미나, 장동민의 그 마지막 라운드의 그 상황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 혼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경기의 모든 내용을 다 되짚기에는 너무 복잡한 내용들이어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차저차 흘러가서 우리의 포커싱을 철저하게 김미나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김미나 본인이 얘기했듯이 내가 과연 트롤 짓을 한 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경우의 수를 표면적으로만 계산했을 때 아니 왜 거기서 13을 내 명백한 트롤 짓이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갔거든요. 다시 이제 그 부분을 복귀하면서 돌려보는데 이미 경기 중간부터 너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자네는 일찌감치 우승을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제 나머지 두 팀 낙원과 저택의 대결인데 이 마지막 라운드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박빙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준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저도 계산을 지금 막 해봤는데 결국 수치적인 퍼센티지로 접근을 해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사실 저도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약간 수학적인 수식이 들어가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 정확한 퍼센티지의 확률로 얘기를 하려면. 근데 솔직히 저도 그렇게 숫자에 강한 편이 아니어서 근데 대략적으로는 할 수 있겠어. 대략적인 경우의 수로는. 그래서 너무 자세한 부분까지는 설명이 어렵겠지만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수리공 저택의 김민아는 2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신이 2승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2승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카드를 3장을 받고 나오죠. 빨간색 카드와 노란색 카드와 녹색 카드. 이제 거기에 숫자들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일단 그 숫자에 대한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거를 일단 숫자로 인식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6라운드가 된 상황에서는 모든 카드의 수가 카운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 색깔의 수들이 대략 무슨 번호이다 라고 정리가 끝난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김미나가 가지고 왔던 그 3장의 색깔 빨간색, 노란색, 녹색 이 카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빨간색 카드는 무적이었어요. 그냥 1승을 가장 쉽게 가져갈 수 있는 1승의 필승 카드가 이 빨간색 카드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모든 빨간색 카드 중에서 가장 높은 카드였기 때문이에요. 오픈 카드로 빨간색만 나오면 그냥 1승을 거저먹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3번의 오픈 카드 중에 구태여 빨간색이 안 나오더라도 빨간색으로는 승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그런 1승의 필승 카드가 빨간색이었고 다행히 첫 번째 판에 오픈 카드로 빨간색이 나와줌으로써 너무 손쉽게 1승을 가져간 상황이죠. 시작부터 그 1승은 그냥 김미나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이 두 카드에 그 숫자가 적혀 있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혼동을 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6과 13은 너무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이렇게 바라보면 좀 해석이 돼요. 김미나가 갖고 있었던 녹색이나 노란색은 모두 그냥 두 번째로 높은 카드였어요. 그 중에 오픈 카드에 숨어있던 장동민이 갖고 있던 빠니보틀이 갖고 있던 그 모든 남아있는 카드의 녹색 중에서 김미나가 갖고 있는 것도 두 번째였던 거고 노란색도 두 번째로 높은 카드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두 카드의 의미 부여는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을 갖고 있는다고 더 높은 승률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차피 두 카드 모두 자신은 두 번째로 높은 카드였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이걸 정리하면 그 당시 김미나가 갈등하고 6번을 세이브하고 13번을 낸 행위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설명이 돼요. 선은 오픈 카드랑 꼭 같은 색깔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죠. 이 조건을 달고 시작하는 이 부분이 일단은 선제적으로 김미나의 혼란을 가중시켰던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빠니보틀이 첫 번째 판에서 트롤 짓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것이 심리적으로 공격이 돼버렸어요. 그때 빠니보틀이 15를 던져버리잖아요. 녹색 15는 빠니보틀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김미나가 알아버린 이 상황이 되려 공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의도로 빠니보틀은 한 게 절대 아닌데 그냥 단순히 이걸 이해 못하고 헷갈려가지고 룰의 기본적인 것도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트롤 짓을 한 건데 트롤 짓의 여파가 김미나에게는 심리적인 공격이 돼버린 거예요. 즉 두 번째 판에 3이라는 녹색 카드가 오픈된 상황에서
김미나는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아까 봤는데 15는 무조건 빠니보틀이 갖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녹색 카드도 두 번째로 높은 카드고 노란색 카드도 두 번째로 높은 카드예요. 자신은 13이지만 아직 14 노란색 카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누군가의 손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다음에 오픈 카드로 밑에 깔려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김미나는 심리적으로 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상황에서 내가 선으로 6을 내는 건 그냥 100% 필패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빠니한테 15가 있다라는 걸 모르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6을 던져볼 법한 상황이었죠. 왜냐면 이 15가 오픈카드 그 다음 장에 깔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3이 까여져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6으로 무조건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누군가의 손에 녹색 카드가 있더라도 그거는 6보다 낮은 5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두 번째로 높은 카드예요. 녹색 15번이 그냥 누군가의 손에만 없으면 이번 판에도 6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빠니가 실수했던 그 15번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더라면 아무 고민 없이 이 상황에서 자기는 6을 던졌을 거예요. 이번 판에 이걸로 승부를 해봐야 되니까. 왜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13이 다음 판에 무조건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6을 던지더라도 빠니의 15번에 잡혀서 졌겠죠. 하지만 이 본편에서도 설명을 친절하게 해줬던 거와 같이 그 다음 장의 오픈 카드가 노란색 14번 카드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판에 6 소진하고 다음번에 14번 오픈 카드가 나옴과 동시에 김민아는 13으로 이 경기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승을 하게 되는 거고 이 2승을 예측한 것까지 플러스가 돼서 결국은 낙원과 동률을 결국 이루게 돼서 어쨌든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까지는 갈 수 있었던 거죠. 수리검. 저는 이제 이거를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갈등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6번 던지고 다음 판에 13번으로 승부를 해야지 였는데 김미나 입장에서는 그 확률이 비슷해 보였을 거예요. 더욱이 15번의 존재를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번 판에 필패가 눈에 보이듯 뻔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번에 6을 던지는 거는 필패가 보이니까 이번 판에 13을 던짐으로써 저 녹색의 15번을 제거하고 나면 만약에 이 다음 장에 오픈되어진 오픈 카드가 마지막 남은 5번의 녹색 카드가 펼쳐지면 자기가 필승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오거든요. 6번의 녹색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불행하게도 나머지 그 녹색 5번은 빠니보틀의 손에 있었던 거죠. 저 남아있는 마지막 오픈 카드가 녹색일까 노란색일까 2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던진 건데 저는 이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면밀히 따지면 2분의 1 확률이 아니지. 녹색일 확률은 사실은 5분의 1이냐? 5분의 1. 그래서 뭐 계산을 제가 얼추 막 복잡하게 해보니까 결국 확률상으로는 20%대 33%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퍼센티지의 차이가 많이 났다라고 하면 트롤짓이 맞죠. 뭐 예를 들어 20%대 70%의 확률인 상황에서 멍청하게 잘못 판단해서 70% 확률 놔두고 20%에다 베팅을 했다. 이거는 명백하게 트롤짓이라고 인정을 하겠는데 20%나 33%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근데 확률적으로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높은 거에 가는 게 맞는데 어떤 순간에는 갬블러는 갬블을 해야 돼요. 이게 어쨌든 둘 다 그렇게 높은 퍼센티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갬블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갬블의 근거는 빠니보틀이 던져준 그 낚시 녹색 15번 카드 때문에 여기서 심리적인 퍼센티지 는 20과 33이 아니라 그 부분의 미세한 10% 정도의 격차가 안 느껴졌을 거예요. 이 15번을 봐버렸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그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필연적으로 김미나가 13번을 갖고 있었으면 이기는 경우의 수가 됐지만 그 만약에 오픈카드가 14번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들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김미나가 13으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오픈카드가 녹색이 나오든 노란색이 나오든 누군가의 손에 14번이 있었으면 김미나는 그 13번으로 마찬가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유일하게 이길 수 있었던 상황이 마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것이 크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의 선택이 그것만 아니었으면 그 다음번에 필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였는데 그래서 그 김미나의 그 선택이 더 커 보였던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니 김미나의 이 트롤짓 그리고 자기 변명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의 명분은
뭐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넘어갔어요. 애매해. 자기가 이게 트롤 짓을 한 게 명백하다 그러면 자기가 뭐 자기 입으로 얘기했듯이 스스로 떨어지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도 애매한 거야. 이 경우의 수랑 이런 걸 다 계산해봐도 이게 그렇게까지 명백한 트롤 짓은 아닌데 나는 갬블을 했을 뿐인데 갬블의 결과가 안타깝게도 벗어나긴 했지만 이런 수치적인 걸로 계산해보면 그렇게까지 내가 트롤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니보틀이 그 신의 한 수였어. 그거 15번을 흘려서 보여준 게 그것만 아니었으면 흔들릴 요소가 크게 없었을 건데 그게 너무 컸지.